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조간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내용 싣고 있고요. 국민 안전만 봐라라는 이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1시에 잠시 뒤에죠. 이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이 열릴 예정이고 여기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양책이 나오게 될지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오늘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간밤 심상치 않게 썰려 나갔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끝자락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가 어저께도 4% 정도 급락세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그동안 계속 너무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매도가 좀 더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대가 엄청나게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좀 진전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에 2,000포인트 정도를 오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그 차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9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저는 현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오후장 들어서 좀 1차적으로 매수 타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수혜주들이 조금씩 반응을 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코미팜이 파나픽스라는 코로나 관련돼서의 신약 임상 실험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마스크 관련된 기업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상승 탄력도가 아주 강하지 않다는 거 본다라면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분들도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투자 쪽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대형 종목군들 IT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란 이런 기업들 충분히 이번에 그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도 잡아 보시는 오후장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그래도 줄여 나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 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는데 앞서서 진단 키트나 시약 관련주 언급 주셨단 말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콕 집어서 보고 계시는지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영향력은 상당히 작습니다. 아주 어떤 신약 개발과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보긴 쉽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그 코미팜이 신약을 개발을 했고 또 다른 일본에서도 한 2주 전인가요? 신약을 개발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건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적용을 못해요.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약간 CMO 관련된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이들 기업들이 주초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은 그렇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를 특정해서 보시기는 좀 쉽진 않다. 워낙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좀 순환매,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흐름을 보면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너무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는 여전히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유보적인 관점이시네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챙겨드렸고요.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어서요. 이번엔 유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상원유 WTI는 1년 내 최저치고 배럴당 지금 48달러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더 연관성이 높은 지금 두바이유 나와 있네요. 3% 추가적으로 급락해서 배럴당 50달러 선, 현물이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석유 수요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이 유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산유국 회동에서 추가 감산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빠지는 거 지지를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모습. 문제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막 신저가 나오고 막 이래서 네. 문제인데 정확한 내용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유가는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뭐 그렇게 중동 사태가 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기 둔화, 뭐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둔화는 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또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유가가 계속 저점을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정유사들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등도 계속 저점을 좀 갱신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항공주라든지 물류주, 뭐 페인트 관련된 기업들, 뭐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가만 하락을 하거나 상승했을 때는 뭐 유가 상승 수혜주, 하락 수혜주가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관련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반등을 준다고 해도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 자체가 예전처럼 막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승하고 계속해서 행보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주들에 대해서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락했다고 해서 저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지금 말씀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들 기업은 시장이 좀 안정화를 띈다라면은 좀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성 증가로 인해서 좀 주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관련된 기업들 수혜주 피해주 모두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시되 수혜주들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특히 예전에 보면은 페인트 관련된 기업들이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 원료가 되는 솔벤트라든지 톨루엔 뭐 이런 것들이 전체 그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의 움직임을 좀 꾸준하게 추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페인트주를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흐름 놓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국내 총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네요. 추가적으로 256명이 확진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워낙 또 국내가 검사 속도나 범위 면에서 뭐 타 국가를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쵸. 빠르고 또 범위도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주말 사이에 또 이 순증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참 힘든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국전력과 관련돼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을 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이 전력 사업에 중국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논란이 또 일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부 검토 단계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 나왔고요. 전선업계에서는 또 중국산 저가 공세 계기가 될까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도 좀 전해지고 있고 워낙 탈원전 2년째인데 지금 한전의 적자는 지속되는 모습이고 에너지 정책 효용성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시각 좀 전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한전이 지금 해상 케이블 관련해서 뭐 좀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관련해서 이제 중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좀 정부하고 좀 타진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는 원래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WTI에 서로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좀 배제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좀 입찰을 허용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사 단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제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좀 절감이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전략인데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국내 기업은 중국에 입찰을 못해요.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가 국내 입찰을 허용이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전선 업체들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 2년 쓰고 뭐 없앨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가야 될 사업에 좀 제품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로 인해서의 어떤 뭐 교체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전선 업체들이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자체가 예전보다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는 뭐 이번 좀 구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참여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로 인해서의 뭐 한전 기술의 뭐 실적 개선 혹은 뭐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뭐 그냥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전선 업체들은 조금 고민은 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투자자들 봤을 때는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업체들은 단기적인 악재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주가는 다시 또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봐야 된다라는 전선주까지 코멘트 챙겨보도록 하고요.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이제는 진짜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502 마스크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이 기업은 확실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레몬인데 브랜드는 에어퀸 방역 마스크하고 이제 생리대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뭐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고요. 공모가가 7,200원. 크게 웃돌면서 시작을 했고 시초가 대비했을 때도 17% 추가적으로 뜁니다. 1,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사실은 이 기업은 이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 나노 소재 전자파 차폐 그리고 방열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갤럭시 있죠. 삼성전자 쪽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고 의류 관련해서 노스페이스 쪽에서도 이 소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마스크가 주된 기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톱텍의 자회사인데요. 그 기능성 섬유,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 브랜드 쪽으로 좀 제품을 좀 공급하는 게 있고 특히 삼성 쪽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5G 폰이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주 쪽으로 해가지고의 제품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특히 톱텍의 자회사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매출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이 돼서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관련된 거겠죠. 저도 이 마스크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일 건지 몰랐어요. 근데 광고가 상장되고 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쓰던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어쨌든 나노 섬유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도 상당히 기능성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어서 공모가가 한 7,200원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한 13,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급등 시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절묘한 시점에 상장을 한 네. 거네요. 예, 일단 레몬에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나노 소재 전자파 차폐 그리고 방열 부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레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